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네요. 저도 지금 큰 병을 앓고 있어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감기가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은 무엇일까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되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고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경매 신청이 접수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관을 통해서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물건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배당 연습을 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우선 변제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액 임차인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시킨다면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했다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액 임차인의 범위인데요. 지금 2016년 3월 31일부터 서울특별시는 임차보증금 범위가 1억 원 이하 3,400만 원까지 보호받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과밀 억제권력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아마 인천광역시에서도 강화군이나 용진군, 서구 등, 그 다음에 구리시, 의정부시, 또 요즘 가장 또 핫한 하남시, 고양시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력은 8천만 원 이하 2,700만 원까지 보호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6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까지 보호받고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가시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법제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에서 3,400만 원을 보호받는데요. 아마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1억 원 이하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경매를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생기죠. 왜냐하면 방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이 3,400만 원의 방을 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대출의 한도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역은 서울로 가정하고요. 배당금은 4억이라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에 일단 2014년 1월 5일날 근저당권 2억, 그 다음에 2014년 1월 7일날 근저당권 2억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2014년 1월 5일날 임차인이 8,500만 원에 임차하고 있고요.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대항력은 1월 6일 0시에 생겼고요. 2014년 1월 8일날 두 번째 임차인이 7,500만 원에 임차하고 있고 점유, 전입,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자, 대항력은 1월 9일 0시에 생겼고요. 그러면 2014년 2월 1일날 경매 등기가 됐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임차인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는 전제하에 이 두 사람은 지금 경매 등기보다는 대항력을 먼저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둘 다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4억 원을 배당을 한번 해보자고요. 순서로 봤을 때는 지금 2014년 1월 5일 금저당권이 2억으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을 배당을 하려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이 저는 소액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두 사람 다 지금 소액 임차인이 될까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소액 임차인은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2014년 1월 5일 근저당권의 이때의 소액 임차인 기준은 7,500만 원에서 7,500만 원일 때 2,5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7,500만 원인 이 두 번째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임차인이 2,500만 원을 보호를 받고요. 배당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바로 이 두 번째 순서인 2014년 1월 5일 근저당권이 2억 원을 전부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2014년 1월 7일인 이 근저당권 2억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려고 했더니 바로 또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날짜로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임차인이 더 빠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 된다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2014년 1월 7일 근저당권이 2억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 첫 번째 임차인이 손을 듭니다. 저는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까? 맞지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9,500만 원에서 보호를 받고 9,500만 원 이하에서 보호를 받고 3,200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는 이 첫 번째 임차인이 3,200만 원을 배당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2014년 1월 7일 근저당권 2억을 배당을 받으려고 했더니 바로 이 두 번째 임차인이 다시 한번 손을 드는 거죠. 저는 2,500만 원까지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임차인이 나머지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3,200만 원을 전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이 두 번째 근저당권이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연습 문제 풀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이제 쉽게 되실 것 같고요.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조금 더 복잡해져 보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똑같이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 하고요. 배당금은 4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2014년 1월 1일날 근저당권 2억이 있고 2014년 1월 1일날 근저당권 2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월날 임차인 2014년 1월 8일날 경매 등기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우리가 4억 원을 배당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 물론 뭐 대항력은 다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요. 지금 이 사람이 대항력이 1월 6일 0시고요. 1월 7일 0시, 1월 8일 0시입니다. 자, 경매 등기가 2014년 1월 8일 날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대항력을 갖고 있는 거죠? 1월 9일 0시에 대항력을 갖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 네 번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다.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소액 임차인인데, 자, 똑같이 앞선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당을 한번 해볼게요. 2013년 1월 1일 근저당권 2억 원이 가장 먼저 손을 들고요. 자, 그러면 이때의 담보물권 설정 기준일이 2014년 1월 1일입니다. 이때는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7,500만 원 이하죠. 자, 그럼 이 셋 중에 7,500만 원이 해당되는 사람은
두 번째 임차인인 7,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가장 먼저 2,500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당연히 2014년 1월 1일 근저당권이 2억 원을 배당을 받고요. 자, 그래서 2014년 1월 1일 근저당권 다음 순서인 2억 원을 배당을 하려고 했더니 또 소액 임차인이 손을 들죠. 자, 2014년 1월 1일 이후로는 9,500만 원까지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되죠. 자, 그래서 8,400만 원인 이 사람을 세 번째로 3,200만 원을 배당을 해주고요. 마찬가지 2014년 1월 1일, 1월 6일 임차인 7,500만 원은 나머지 700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7,600만 원도 마찬가지 배당을 받게 되죠. 3,200만 원. 나머지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 나머지 금액을 이 2014년 1월 1일 근저당권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이제 편하죠. 아직도 좀 복잡하긴 할 텐데요. 이 배당은 많이 풀어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땐 이해가 되지만 내가 직접 풀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요. 한번 집에서도 연습 문제를 한번 본인이 내셔서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뭐 그 서점에서 이런 배당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른 연습 문제를 두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천천히 한번 쫓아오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액 임차인과 배당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공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만은 만약에 대항력이 없는 확정일자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대항력 중에 이제 전입과 확정일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전입이 더 중요한 거고요. 전입신고가. 하지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경공매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임차인으로 살고 있을 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 안전한 안정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해보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노 대표의 부동산 스토리는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달려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노 대표의 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